AI 산업의 영향으로 섹터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가장 속이 타는 건 아무래도 2차전지에 직전에 투자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전지 주식들의 계속된 주가 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어요. 반도체 쪽으로 쏠렸죠. 전력기기 쪽으로 쏠렸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쪽 주식으로 쏠렸죠.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2차전지라고 솔직히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제가 엄청나게 욕은 먹었지만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재료, 장비단의 PNT, 전해액의 엔캡, 그리고 뭐 율초나 이런 회사들은 완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부진한 이유는 딱 핵심만 말하면 사람들 기대값이 많이 올라왔는데 기대값만큼 실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찍히니까 그러니까 기대값 이익 둘 다 떨어지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거든요. 전기차 잘 팔려야지 배터리도 많이 나가고 배터리 밸류체인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5월 달에 데이터를 봤어요. 가장 최신 데이터 6월 달은 아직 안 나왔고 유럽에서 보조금 중단하고 나서 전체 데이터가 전월 대비 11%가 빠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게 유럽 내에서 가장 탑티어급이 독일하고 영국이거든요. 독일이 마이너스 30% 빠졌어요. 순수 전기차 기준 29,000대를 판매했고요. 영국은 똑같이 독일처럼 보조금 중단했지만 전년 대비 6% 늘어난 26,000대. 프랑스도 전년 대비 4% 늘어난 26,000대. 그러니까 독일이 줄었지만 그래도 영국하고 프랑스는 선방을 한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전년 대비 13%예요. 근데 이 수치가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 불과 1년 전만 해도 YOY 70%, 65%, 80% 이렇게 성장하다 13%. 물론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11만 대 전기차 팔았지만 전년 대비 13%니까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어요. 그 다음 수출 데이터, 5월 달에 배터리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전년 대비 28.7% 감소했습니다. 양극재는 53% 감소했는데요. 이건 숫자에 오류가 있어요. 양극재가 청주 데이터, 포항 데이터, 대구 데이터, 울산 데이터 합친 데이터인데 여기에 대구의 LNF가 85% 감소했어요. 양극재 전체가 다 줄은 게 아니고요. LNF가 85%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양극재 전체 수출을 깎아먹었어요. 동박이 51% 줄었고요. 분리막은 2% 늘었고요. 전해액 60%.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거죠. 수출 데이터도 나빠요. 아니 5월 달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다시 급락하면서 8.5%까지 전월 대비 빠졌어요. 리튬 빠졌죠. 그 다음에 니켈 9% 빠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은 아닌데 파나소닉이 북미에서 테슬라 독점으로 거의 파나소닉이 테슬라 물량을 싹쓸이 했는데 테슬라 물량을 뺏긴 건지 줄인 건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물량을 좀 줄이면서 파나소닉이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랑 같이 북미에서 전기차 전환율이 원래 예상하는 건 2030년 기준으로 50% 예상을 했는데 파나소닉이 2030년까지 북미 전기차 전환율 뭐 여러 가지 대선 이슈나 생각보다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전동화를 빠르게 진행 안 할 거다 해서 북미 전기차 전환율을 기존의 50%에서 30%로 완전히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로 나온 측면이 있고요. 실제 이 배터리 공급 업체들의 캐펙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포드가 대표적이에요. 포드가 잘 팔리는 차거든요. 굉장히 잘 팔리는 픽업 트럭인데 F150 라이트닝 풀 생산을 원래 25년도에서 26년도로 9개월 이상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그랬죠. GM이 원래 연간 생산 목표치를 최소 25만에서 최대 30만을 목표치를 잡았다가 생산 목표치를 아주 최근에 지난주에 20만에서 25만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전선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캐파를 자꾸 줄이거나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가 계속 부진할 거냐?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봤더니 북미, 유럽에서 똑같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재미난 데이터인데 그럼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은 전체 전기차 시장의 13%를 차지하는 캘리포니아가 충전이 포함된 인프라에 너무나 심각한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전기차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건 13%인데 전체 충전소의 25%, 충전기의 28%가 캘리포니아에 다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캘리포니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뒤를 이을 강력한 차세대 주가 텍사스가 있고요. 플로리다가 있고 오하이오가 있고
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정말 미시간까지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큰 주들이 이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더딘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 했냐 2030년까지 공공충전기 50만 개 확대를 위해서 5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충전기 50만 개 설치하려면 50억 달러는 택도 없고요. 150억 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아무튼 이 50억 달러도 빨리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행 속도가 너무 더딘 거죠. 그래서 5월 말에 바이든 예산통에 승인받은 주가 미국 전체 주의 절반도 안 되는 28개 주인데 근데 바이든 승인받고 나서 신규로 완공돼서 운영되는 충전소가 8개밖에 없는 거예요. 8개. 그러니까 전기차 신차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도 인프라가 안 되니까 못 타는 거예요. 소비자 조사를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비자들은 충전 인프라가 멀수록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거주지와 충전 인프라까지 2km 내외인 사람들은 48%가 다음 차 전기차로 교체를 고려하겠다고 했고요. 자, 1.6km보다 조금 멀어졌어요. 1.6에서 3.2km까지도 성인의 24%가 다음 전기차를 38%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거보다 더 초과된 3.2kg가 초과된 36% 비중은 다음 차량으로 전기차 고려를 27%까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최대 수요 기준 요금 비용 체계란 게 있어요. 그럼 이 전기차 충전 사업자는 급속 충전 한 달에 한 번만 써도 이 최대 요금 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ROI가 안 나오는 거죠. 안정적 수익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의 86%는 급속 충전 30분 이내 완충되는 걸 원하는데 이 급속 충전기 보급이 안 되니까 심지어 급속 충전기 보급된 것도 캘리포니아에 전부 쏠려져 있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안 늘어나는 거죠. 아까 제2의 캘리포니아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다음 후보군이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이런 데인데 텍사스가 2등급인데 캘리포니아가 28%면 텍사스는 6%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충전 인프라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 당연히 전기차 다시 폭증할 거예요. 유럽 보시면 유럽도 자 2030년까지 350만 개에서 400만 개가 필요하면 주당 8,000개씩 설치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쓰냐? 한 주당 3,000개 미만이에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충전소 허가하고 인허가 내고 딱 세팅해서 완공되는 데까지 1년 넘게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이런 데가 설치된 급속 충전기가 중국 급속 충전기 비율의 7%도 안 된대. 그러니까 그나마 영국하고 독일이 조금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했다면 영국, 독일급은 아니지만 후속 좀 사이즈가 큰 유럽 내에서 4위에서 10위권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 이태리, 폴란드 다 4위에서 7위권 안에 있는 큰 유럽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인프라도 빨리 안 돼. 심지어 보조금까지 삭감해버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가자. 그래서 다른 이런 유럽의 후속국들이 하이브리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개선을 하면 전기차 수요는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력적인 저가의 전기차가 올해 하반기부터 쏟아집니다. 지금 기아의 EV3가 LFP 배터리 장착할 것으로 예상인데 하이니케 3원계 양극재 배터리 장착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3천만 원 중후반까지 나요. 엄청나게 싼 차죠. 그런데 심지어 거기 들어가는 자율주행과 결합될 최첨단 ADAS 주행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는 이 자율주행 이 최첨단 보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과거 전 모델하고 비용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핵심 기능이 계속 차에서 업그레이드 되는데 비용은 더 비싸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보조금 적용받아요. 근데 디자인이 유럽에서 올해 차에 4번 이상 선정됐어요.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올해 차에 선정된 EV 시리즈, EV 앞으로 3, 왜 EV4도 나올 거예요. 6, EV9. 그 다음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이제 제네시스가 전기차 나온다. GV70, GV90, GV60까지. GM은 에코닉스라고 베스트 셀링카인데 요것도 4천만 원 중후반까지 가격이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보조금 받으면 아마 4천만 원 초반까지. 가격적인 부분은 휘발유차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싼 전기차가 쏟아지고요. 내년에 더 많이 나와요. 올해 7종에서 9종이고요. 내년에 아마 15종 이상이 신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BMW가 노스볼트에 3조 넘게 투자해가지고 배터리 줬는데 노스볼트가 계속 지연되고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마
삼성 SDI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그 포드 물량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당장 아마 내년부터 현대기아차 물량으로 바뀔 거거든요. 현대기아차가 아까 수출 데이터 말씀드릴 때 가장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SK온 현대기아차 물량으로 바뀌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SK온도 좀 벌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충전 인프라 관련된 문제가 배터리를 만드는 측이나 배터리를 사는 소비자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배터리 자체의 성능의 충전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그 충전 성능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 음극재가 다른 2차 전지 다 빠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충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배터리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서 이런 수출 데이터, 리튬 가격, 전기차 판매량을 매달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 데이터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다 더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언제 다 좋아질까? 그거는 올해 정말 빠르면 3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가장 핵심 신호탄은 기아 EV3가 3원계 배터리 장착하고도 3천만 원 중후반대 차가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면 아마 다시 배터리 업계에 좀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다음 타자 3분기에 에퀴녹스가 있습니다. 에퀴녹스가 저가잖아요. 4천만 원 초중반이니까 에퀴녹스랑 EV3 판매되는 거 보면 다시 조금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유럽도 지금 중국 전기차에 지금 상계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럼 관세 때문에 중국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됩니다. 북미에서는 관세를 25%에서 100%, 배터리 밸류체인은 7.5에서 25%로 대략 3배에서 4배까지 관세를 늘렸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되겠죠. 그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동박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으며 현재 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박은 이제 SKC의 자회사 SK넥실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소르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 사이즈로는 SKC의 자회사 넥실리스가 1등이에요. 글로벌 동박 점유율 이게 작년 데이터긴 한데 20%대니까 작년 기준으로 1위고요. 나머지는 중국 대만 업체예요. 중국의 왓슨이라는 데가 19%. 근데 차이가 2%밖에 안 나서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3위가 대만의 창춘. 여기도 18%거든요. 1등, 2등, 3등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캐파를 어떻게 늘리냐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 2등이고 글로벌로 4위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인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어서 3위권까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SKC는 2월 달에 유럽의 노스볼트랑 1조 4천억, 5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거 맺고 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바르타라는 배터리 제조사랑 공급 계약 맺었는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SKC 이 가동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동률이 평균 40%가 안 돼요. 원래 SKC도 작년 1분기만 해도 80%대까지 가동률 나왔는데 가동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동박 관련돼서 수주뿐만이 아니라 수요 공급단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좀 않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등 업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등이지만 SKC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6만 캐파에서 올해 유럽 쪽에 스페인이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이미 승인 받았고요. 스페인에 이제 최대 3만 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대략 6만 톤.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말레이시아 공장만 대략 한 10만 톤 되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거가 지금 스페인 공장이 지금 5,600억 투자했거든요. 스페인 3만 톤 25년도에 완공돼서 양산되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5공장, 6공장이 6만 톤. 그리고 국내가 아까 3만 톤. 그러면 6, 3, 3 해서 12만 톤이에요. 그러면 거의 아까 대만 창춘급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북미에서 전기차가 주행거리 2배를 향상시키기 위해 양극재, 음극재를 더 많이 발라야 된다, 도포해야 된다. 그러려면 초극박이어야 되거든요. 엄청 얇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얇은 구리판을 롤러 사이에 넣고 반복적으로 압연을 하려면 배터리 고속 제조 공정을 견딜 만큼 연신력도 좋아야 되고요. 극박이어야 되고요. 강도도 세야 돼요.
초극박, 고연신, 고강도. 그래서 이 초극박, 고연신, 고강도를 다 만족하는 거를 하이엔드 동박이라고 하는데, 하이엔드 동박은 거의 SKC보다 더 선두권이라고 할 정도로 훨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하이엔드 동박은 셀 성능도 향상시키면서 생산성도 좋아지면서 원가도 절감하니까 배터리 업체가 하이엔드 동박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이엔드 동박에 관해서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회사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고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이미 하이엔드 동박 판매량이 60%나 늘어났어요. 1분기만 봤는데. 그리고 신규 수주의 앞으로 70% 이상은 전부 하이엔드 동박으로 수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이엔드 동박이 일반 동박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초극박, 초고강도, 초연신 갖춘 제품은 SKC는 이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엔드 동박을 미국에 추가적으로 공장 증설하려고 아까 말레이시아 오륙 공장이 있었고 스페인에 공장 증설한 거 플러스 추가로 미국이 또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공장 후보지가 2개로 압축됐어요. 그럼 미국에 공장 지으면 이 동박도 당연히 IRA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동박 업체 아까 중국하고 대만이 2, 3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산 동박을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롯데에너지가 머티리얼즈가 받겠죠.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요, 가동률이 1분기 기준으로 아까 SKC가 가동률 몇 프로 나온다 했죠? 40%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지박하고 FCC의 평균치가. 근데 2배 차이 나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익산하고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평균 80%입니다. 월등히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680 원통형 배터리 앞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건데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쓰려면 생산 원가 절감돼야 되고 이 고속 배터리 공정이 건식 공정이 적용되려면 하이엔드 동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필수예요. 왜냐하면 고온에서 동박 물성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요. 고속 생산할 때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이엔드 동박 쓸 수밖에 없고 하이엔드 동박 관련돼서 압도적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가 최대 수혜를 받고요. 두 번째는 LFP 배터리 늘어나려면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떨어지는 거를 양극과 음극에 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극과 음극에 더 도포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초고강도, 초극박, 고연신 이걸 다 갖춘 하이엔드 동박을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늘어나도 하이엔드 동박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늘어나도 하이엔드 동박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이엔드 동박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신규 수주가 대략 5조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1분기 실적도 SKC, 솔루스 첨단소재 전부 적자. 심지어 SKC는 6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 적자였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만 흑자 전환했고요. 43은 흑자 전환했고요. 아마 하이엔드 동박 관련돼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럽 노스볼트 배터리 포기하면 삼성 SDI가 가져갈 확률이 높거든요. 삼성 SDI의 가장 강력한 밸류체인이 바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수혜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온전히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기술 개발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예요. 그래서 ESS 신규 시장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차세대 소위 말하는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라인 이미 50% 이상 공정 진행돼서 아마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신규가 아마 내년쯤에 가시적으로 나올 거로 보고요. 아까 LFP 쪽 들어가는 거, LFP 관련돼서도 3분기에 양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 동박에 50% 관세 매기는 거 북미 수혜 받으면서 그 다음에 유럽의 스페인 공장 연간 3만 톤 증설되는 거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5공장, 6공장은 우리나라보다 전력비하고 인건비가 월등히 싸거든요. 그러면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가동률 좀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연초 대비 한 5%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다른 밸류체인 대비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엔드 동박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4680 배터리 양산도 그 이슈화가 많이 되면서 진짜 4680 배터리가 생산 캐파가 막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식 공정이 확산된다는 그런 게
많이 기사화되고 실제 건식 공정을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고객사 4680 원통형 배터리 쪽, LFP 배터리 쪽에서도 하이엔드 동박을 계속 쓰겠다는 그런 니즈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하이엔드 동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그래서 동박 관련돼서는 국내 심플하잖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 SKC,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3개 비교할 수 있는데 캐파로는 SKC가 1등이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대 13%니까. 이 차이를, 캐파 차이를 극명하게 좀 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처럼 2차전지 뭐 캐즘 우려도 있고 전기차가 좀 안 팔리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이슈도 있지만 그런 와중에 그래도 다른 소재 딴 비해서는 훨씬 좀 계속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기술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좀 계속 관심 갖고 롯데그룹에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음극재 배터리 기술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기업인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음극재 배터리의 현 상황과 그 수혜를 독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가 가서 대주전자재료 갖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다행이고 영업이익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 또 압도적인 1등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 다음 글로벌 3위권이니까 글로벌로도 상당히 경쟁력 있고 캐파가 앞으로 2배씩 계속 늘어나니까 2026년 기준으로 2만 톤이라고 하니까 최대 2030년까지 10만 톤 캐파에 대해서 뷰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응급제 두 가지.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는 차종이 별로 없었던 거죠. 포르쉐 타이칸하고 아우디 이트론 정도였는데 기아의 초대박 이제 앞으로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EV3가 보조금 적용되면 실구매가 3천만 원 초반인데 주행거리나 충전 성능 다 갖추기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 거죠. 보급형 전기차인데 그러면 지금 EV3에 들어간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급형 차종까지 실리콘 응급제 적용이 확대됐다는 거는 차종 자체가 기존에 한두 종이었다면 9종으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고 과거의 비율을 흑연해서 1% 섞었다면 3% 섞고 3% 섞었다면 5% 섞고 5% 섞었다면 7% 섞고 26년 기준으로 10%까지 섞으면 차종도 늘어나고 성능 비율도 커지면 Q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음극재에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까지 비중 커지면 10배 성장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가 돈이 되니까 포스코, 롯데, LG화학, 그 다음에 SK, 한솔케미칼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투자했는데 투자만 했지 실제 양산되는 거는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솔케미칼과 대주전자재료는 캐파 차이가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압도적인 1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미 업체에서는 중국의 BTR 실리콘 응급제 안 쓰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시네츠화학은 실리콘 응급제 말고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실리콘 응급제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거죠. 매력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주전자재료가 캐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원래 밝힌 거는 지금의 응급제의 대세는 인조흑연인데 인조흑연과 실리콘 응급제의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났는데 그 2배가 줄어드는 시기를 SNE 리서치는 2030년 앞으로 6년 뒤를 예상했는데요. 사실은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업체잖아요. 이 회사가 3년 안에 원가를 반토막까지 떨어뜨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SNE 리서치가 예측한 것보다 3년 이상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인조흑연보다 충전 성능이 2배 이상, 많게는 뭐 3배, 4배 차이 나는데 가격은 비슷하다? 그러면 인조흑연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대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소비자들이 전기차 선택을 안 할까? 충전 인프라.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제발 빨리 고속 충전, 급속 충전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급속 충전되는 거에 가장 핵심 소재가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섞으면 급속 충전 되는 거죠. 충전 인프라 없어도. 자체 전기차의 충전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서 안 썼지 성능적으로 뛰어난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대주전자재료가 자체 생산 공정 혁신하고 원가 절감해가지고 실리콘 응급제를 기존에 지금 50불 후반에서 30불대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내에서 생산 캐파 압도적인 1등이니까.
근데 심지어 MLCC에 들어가는 부품 비중이 크고요. 대주전자재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실리콘 응급제의 비중은 20%예요. 언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막 2배, 3배씩 성장해가지고 올해 예상되는 게 전체 대주전자재료 매출에서 실리콘 응급제가 대략 뭐 30%, 내년에 40%, 내후년에 55%, 27년에 뭐 80% 이렇게 가는 그림이니까. 그럼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커지면요. 실리콘 응급제 마진이 좋거든요. 지금 MLCC 들어가는 부품이나 형광체,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 마진율이 뭐 10%대라면 실리콘 응급제 마진은 20%가 넘거든요. 그럼 대주전자재료 전체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2배씩 성장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계속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가 1등을 유지할 거냐. 지금 과거 예를 들어 한솔케미칼이 2년 전부터 계속 양산한다고 했는데 그 양산이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리콘 응급제 양산하는 게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BTR 실리콘 응급제는 유럽, 북미에서 계속 안 쓰려고 할 거고 일본의 시네츠도 엄청나게 뭐 대주처럼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않으면 글로벌 3위권 지위는 계속 유지되면 1등 업체가 계속 다 이 상하 캐파를 다 먹는 구조죠. 근데 다만 재무 구조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신규 증설하려면 외부에서 차입하거나 계속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국내 1등이고 글로벌 3등 업체니까 이 충전이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는 한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완성차가 앞으로 한 대에서 올해 9대 늘어나면 뭐 4배 이상 완성차가 늘어나는 거고 내년에 15대 이상 커지면 거기서 또 50% 성장하는 거고 1% 늘어가는 게 3% 늘어나고 7%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게 아마 매출에 반영돼서 매출이 2배씩 커지는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충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는 한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가 계속 독차지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차전지 내에서 양극재가 부진한 또는 뭐 분리막이나 전해액이 부진하면 이 음극재 쪽이 계속 좀 2차전지 내에서는 주가 측면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경제한답 찾아와 주셨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립니다. 2차전지를 투자하시는 분이든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이든 굉장히 주식 투자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전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 판단의 원칙은 제발 본인이 명확하게 세워두시고 다른 사람 말한 거 귀동냥으로 듣고 그분이 언제 사고 언제까지 보유하실 수 있고 얼마 비중을 담고 어떻게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손절할 거고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 종목을 샀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듣는 거로만 투자해서 어떤 주가 떨어지면 그걸 남을 비난하기 위한 남을 욕하기 위한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자기가 본인만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투자할 자신이 없다. 그럼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원칙과 기준을 공부를 하시고 마음의 크기. 난 이거 주가 빠져도 난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어. 그 정도 사이즈의 금액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식이 어려워요. 그럼 주식이 너무 쉬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과정을 좀 재밌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원탑에 나오시는 분들 다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는다고 그분들한테 수익 난 거 나눠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주가 빠지면 엄청 비난하고 욕하시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췄으면 본인의 원칙, 투자 판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다 참고죠. 그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자기 판단하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공부가 되셔야 되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업들을 알고 새로운 산업 알고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 2차전지 기업들, 수출 기업들, 로봇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로운 기업들을 아는 거에 대한 공부의 재미를 느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건데 단기간에 되진 않죠. 시간이 필요해요.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그죠? 물 주고 시골에서 농사 짓듯이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주식 투자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옆에 둘 친구처럼 생각하고 좀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도 좋은 기업들 소개하고 좋은 강의 많이 올려놓으니까 거기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하고 반도체하고 전력기기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에 또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돼가지고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 있으면 또 경제원탑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